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디시 마사지 테크닉 중에서 첫 번째 스트로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스트로킹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트로킹은 굉장히 라이티스 테크닉, 즉 테크닉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스트로킹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리셉터에 대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receptor, the tactile receptors, autonomic nervous system, 그 중에서도 parasympathetic div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라이트 스트로킹을 할 때, 스트로킹 마사지를 할 때, 이제 클라이언트가 환자분의 우리가 이제 감각을 자극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tactile receptor, 이제 여기 보면은 이 tactile receptor가 어디 있냐면, 자,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그림이 뭐냐면, 자, 여기가 머슬 근육이에요. 그 근육 위에 지방층이 있어요. subcutaneous tissue, 지방층이 있고 그 지방층 위로 dermis와 epidermis,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층이 있어요. 피부. 그런데 이 택타일 리셉터들이 어디에 분포가 돼 있냐면 바로 이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즉 피부층, 이 피부층 안에 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지올로지 시간에 이 내용을 배우긴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로킹을 이해할 때 한 번 더 제가 아주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스트로킹 기술을 쓸 때 아주 가벼운 프레셔로 이 피부층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때 자극되는 이 신경, 이 리셉터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맥켈스, 파시니안, 그다음에 메시너스, 루피니 요 종류의 텍타일 리셉터들이 자극을 받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nyway 요 네 가지 리셉터들, 즉 텍타일 리셉터들은 파라심패데틱 디비전이라는 거죠. 이 파라심패데틱은 부교감 신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완 효과를 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 주로.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가벼운 테크닉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피부층만을 그죠? 이 텍타일 리셉터가 분포되어 있는 이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이 영역까지만 우리가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시켜서 이완 효과, 예, 그 세데이션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로킹이 에프랄라지와 틀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스트로킹은 우리가 이 스킨층만을 터치를 해요. 그런데 에프랄라지는 이 스트로킹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좀 더 강한 압력으로 머슬층까지 우리가 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로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라이트한, 굉장히 제일 가벼운 테크닉으로서 근육층까지 자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테크닉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에프롤라지가 되는 거예요. 에프롤라지는 나중에 에프롤라지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프롤라지는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우리가 오일을 스프레드 이렇게 온몸에 바를 때 쓰는 테크닉을 에프롤라지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테크닉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는 중간중간에 테크닉을 체인지 할 때 이 에프롤라지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서 테크닉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럴 때 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스트로킹과 에프롤라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그러니까 스트로킹은 lightest pressure, 가장 가벼운 프레셔로 한 거고 에프롤라지는 light to moderate pressure, 즉 조금 더 프레셔를 줘서 머슬층까지, 근육층까지 압력이 가해지면서 오일을 스프레드 해주는 그런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정확히 에프롤라지와 스트로킹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트로킹이에요. 아주 가벼운 압력으로 하기 때문에 스킨이 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스트로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에프롤라지예요. 손끝을 보시면 약간 피부층이 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에프롤라지는 스트로킹보다 압력이 근육층까지 가도록 좀 더 세게 밀어 올리게 되죠. 네, 그래서 약간 스킨이 밀어 올려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패트리사지 테크닉 중에 스트리핑이라는 테크닉이에요. 보기엔 다 똑같은데 이 스트리핑은 굉장히 더 깊이 딥프레셔를 줘서 근육의 결을 따라서 강한 압력으로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틀리죠. 자, 그러면 동시에 한번 보실게요. 맨 왼쪽에 에프롤라지, 가운데가 스트로킹, 그 다음에 오른쪽이 스트리핑입니다. 압력의 차이를 느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스트로킹은 어디에 쓰느냐? 자, 스트로킹은 어디에 쓰냐면 자, used as an introductory or closing technique. 즉,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마사지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오일을 바르기 전에, 그리고 마사지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로킹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오일을 바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나 이제 환자분께서 탈의를 하시고 옷을 벗으시고 그 위에 이제 얇은 천을 우리가 덮잖아요. 그죠? 그 천 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즉 스킨에도 다이렉트로 스킨 투 스킨으로도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 위에 옷을 입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얇은 천을 덮고 있어도 돼요. 그 위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보면 언제 또 스트로킹을 쓸 수 있느냐? Temperature differences can be palpated, but palpation of tone is no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트로킹은 굉장히 lightest, 굉장히 제일 가벼운 테크닉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이제 피부를 딱 이렇게 만졌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피부의 온도, 그 몸의 온도를 우리가 palpation, 촉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헤미플레이자 그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이제 반신마비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게 스트로킹을 양쪽 똑같이 오른쪽 왼쪽 그 트렁크 그 백머슬 쪽을 이렇게 스트로킹을 이렇게 쫙 하면은 마비된 쪽은 차갑게 느껴지고 마비되지 않은 쪽은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로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온도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부위를 이렇게 스트로킹 했는데 유독 그 부위가 차다. 그 말은 뭐죠? 그 circulation, 즉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또 어떤 부위를 이렇게 스트로킹을 하다가 어떤 한 부위가 뜨거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죠? 한쪽 온도가 뜨겁다라는 거는 거기는 inflammation, 그러니까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트로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체온, 그러니까 그 다른 부위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but palpation of tone is no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머슬 톤은 알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로킹은 피부층만을 자극할 수 있는 압력으로 굉장히 가볍게 하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킹을 할 때 우리가 근육층에 들어갈 만한 프레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머슬의 톤, 즉 근육의 그 긴장도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에프롤라지와 스트로킹의 가장 큰 차이점의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스트로킹은 palpation을 통해서 몸의 온도 차이를 알 수 있지만 에프롤라지는 근육층까지 압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뿐만 아니라 머슬의 톤 그리고 texture까지 우리가 palpation 촉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킹과 에프롤라지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스트로킹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how to perfor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손바닥 또는 이 finger, 우리가 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 전체를 클라이언트 그 환자분의 몸에 대고 아주 가벼운 터치 압력으로 이렇게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핑거도 마찬가지예요. 위나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렉션이 또 나왔는데 디렉션, 그러니까 방향이 centripetal or centrifugal이라고 돼 있죠. centripetal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위쪽 심장을 향해서도 할 수 있고, 즉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centrifugal은 반대 방향이에요. 머리에서 다리 쪽 방향을 이야기하거든요. centrifugals, 즉 머리 쪽에서 다리 쪽 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long or short movement가 있는데 long or short movement 이건 뭐냐면 굉장히 가볍게 짧게 이 테크닉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길게 long stroking이라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 테크닉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테크닉을 쓸 때는 굳이 오일이 없어도 되고요. 또는 오일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또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스킨에 다이렉트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옷을 입고 계시든지 아니면 위에 얇은 시트를 덮고 계셔도 그 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펙트, 이 효과에 대해서, 이 스트로킹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스트로킹은 soothing 테크닉이에요. 즉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이완 효과가 있는 이런 테크닉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decrease sympathetic nervous system firing. 이건 뭐냐면 즉 교감신경이 막 작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작동되어 있는 그 교감신경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하이퍼 돼 있는 환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막 흥분이 돼 있어요. 지금 막 심패thetic nerve가 이 교감신경이 막 흥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를 딱 눕혀놓고 이 스트로킹 테크닉을 적용하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작용이 점점 감소가 되면서 parasympathetic nerve system이 깨어나게 되는 거야. 부교감신경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빨리 뛰던 심장이 쉽게 얘기하면 점점점 slow down 하면서 이제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reduce pain per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근막 통증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 스트로킹 테크닉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페인을 느끼는 감각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트로킹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마사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마사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스트로킹과 에프롤라지의 차이점이 확실히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에프롤라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